우리 황준범 의원이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. 지금 예. 이슈가 넘어가고 있나요? 아니죠? 말해도 말씀- 되죠? 예. 이거 사실은 어저께 이제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예. 이거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간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. 뭐 어때요?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검법. 굉장히 많이 돌았죠. 예. 합의한 거요? 뭐 그것도 어째, 그렇고 예. 일단 첫 번째 대통령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사이가 일단 안 좋아요. 그게 문제가 될 만한 정도예요. 두 번째 실제 그것 때문에 어제 그 특검법도 약간 좀 누구 물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아니 이거 지금 누구한테 여쭤보는 거예요? 황준범 의원한테. 예. 본인 아니에요. 걱정하지 마. 난 어려운 건 안 시키죠. 일단 어제 특검 여야 합의는 대통령 몰랐다는 거고. 몰랐다는 오늘 거예요. 기자회견에서 몰랐다는 예, 거고. 예.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를 그러면 안 됐다라고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. 오늘 아니, 답변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보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래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친하다, 그렇죠. 복심이다 이래가지고 네, 왔고 네.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뭔가 그렇게 막 지르는 성격은 아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였는데 그런 취지에서 어저께 예. 그렇게 다른 의원한테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지르고 왔다면 이거는 대통령하고 뭔가 이게 좀 됐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. 근데 제가 노 변호사 말씀을 수정을 드려야 되는 게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가서 합의 보고 이런 거 없어요. 정당에. 그러니까 바로 내 정당에 그거예요. 그러면 아니 대통령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는 당 대표 말 들어야 돼요. 최고위원회 멤버 중에 한 명인 거고. 그러니까 최고위에서의 어떤 의결 과정이나 토론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당내 서열을 이야기할 때 당 대표는 아버지고 뭐 원내대표는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막 아니에요. 아하, 예. 아버지 어머니 아니야. 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. 네. 원내대표는 대표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. 아니, 대표의 그래서-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업무 못 보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그렇다면 정청래 의원이 이 판을 만든 것이냐 어제 이 분위기도 모르고 자기를 죽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송원석의 말을 듣고도 나는 그게 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정청래 대표 오늘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낸 부분도 있었습니다. 잘하시네요. 그렇게 조합해 하시는 보면 그 말씀대로 그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대표는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된 거죠, 당연히 된 하에서 그렇죠. 이제 협의가 됐다고 진행된 봐야 거고. 되는 거죠. 리미트를 정확하게 정하지 그런 것 못했어. 같고 제가 그게 예측컨대. 그게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도 뭐 전혀 모르게 그렇게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지 최소한 내가 대통령한테 듣기로는- 직접 보고가 최종적으로 안 됐을 수는 있겠지만 기류 정도는 같이 돌아가지 그러니까 내가 않았을까라는 듣기로는 상식적인 의원들이 자기네끼리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러 가기 전에 원내대표 협상단 하러 가기 전에 나온 얘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. 이거 말해도 되나? 저기 국수본이 지휘하는 거 있잖아요. 특검법에 국수본이 지휘하도록 하는 그 부분 수사 관련해서 예. 그건 빼달라 그랬대요. 수사위원회. 그거를 빼달라 그랬대요. 국민의힘 쪽에서. 국민의힘에서. 그래서 그 정도는 뭐 빼도 되지.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 기간 연장하고 사람 막 인원 늘어나는 투혼하는 건데, 거니까 그런 거는 부수적이어서 여기 지휘 안 받고 싶다 그러면 그럼 여기 안 받고 이쪽 받아라.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? 뭐 이제 예. 이런 얘기에서 그런 종류로 두 가지 정도가 얘기가 한번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공소 유지를 할 때 국수본이 그러니까 특검이 특검이 국수본을 끝난 지휘한다. 예, 그 네.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위를 두지 않는 거는 아마 그 정부 여당도 약간 뭐 그거는 그렇게 그래요. 급하게 생각하지 예. 않는 것 같고요. 예. 그러니까 어쨌든 그 원내대표가 협상하러 가기 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줬던 내용의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아니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그 정도는 그냥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. 그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갔다는 건데 해갖고 온 걸 보니까 완벽하게 달라서 이거는 완전히 우리를 우롱하는 거다.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나왔다는 어제 거죠. 다 뜨겁겠죠. 그러니까 기한 연장이 핵심인데 그거를 그냥 내줬다는 내줬고. 건데, 근데 이제 그 또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이 특검팀에서는 실무적으로는 기한 꼭 안 늘려도 된다라는 또 얘기를 특검은 얘기를 듣고 그랬대죠. 특검은. 그래서 이제 안을 준비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저렇게 이제 충돌이 여당 안에서 나기 전에 저도 아침에 들은 게 이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약간 불만 원내 쪽에서 아니 다 같이 얘기해놓고 왜 쏙 딴소리 빠지냐, 왜 쏙 나한테 빠지냐. 다 뒤집어 씌우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그쪽에서는 있던 거예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원래 정청래 당이 대표도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. 그래서 원래 그런 부덕에서 게 있을 치 때 이런 발언이 나온 거죠. 원내대표가 좀 그런 거 좀 뒤집어 쓸 수 있는 게 정치의 현실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필요시 말씀드리잖아요. 책임지고. 원내대표는 자꾸 협상한다고 생각하고 당 대표는 당과 지지자들의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때문에 이게 충돌이 생기고 그럴 때는 근데 정청래 대표도 사과했잖아요. 예. 사과했으면 된 거예요. 전체적으로 네. 총괄 책임지는 거고. 자 이렇게 보시면
되는 게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야 돼요. 음. 저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오픈해서 토론하는 문화가 이번에 부족했다고 봐요. 이게 별로 큰 마찰 아니거든. 예. 쉽게 말하면 첫 번째, 우리 국민들은 특검이 연장되기를 바라는가 안 바라는가 이걸 봐야 돼요. 두 번째는 전문가 의견이잖아. 여기 전문가는 누구야? 특검이야. 특검한테 물어봐야지. 예. 너네 연장했으면 해야 되겠어? 안 해도 되겠어? 물어보. 이 의견이 우선적으로 갖고 원칙을 정한 다음에 세 번째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을 만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어느 것에 더 방점을 줄 것인가를 정하지 않고 협상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. 확실한 건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과정에서 거기는 당 대표도 있고 원내 대표도 있는 최고위원회 과정에서의 진행됐던 토론의 내용들이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제출원이에요. 예, 그게. 협상을 하러 갔던 원내대표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, 그리고 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생각했던 건 또 여기까지인 거라고 생각했고, 당 대표는 협상하고 나와서 보니까 이건 내 생각이랑 다른데? 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서로 노출되면서 이게 마치 뭐 엄청난 삐걱거림으로 보여졌던 것이 아닌가. 근데 그 말이 맞다면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상력이 너무 떨어진다. 오히려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있더라도 이 판에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실제 이 협상력이 좋고 이 큰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이쪽이 문제가 안 생기고 국민들 혹은 자기네들을 정말 지지하는 당원들을 좀 더 존중하고 생각하는 사람 쪽이라면 예. 분위기가 이게 아니나 해?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내가 너무 이 사람들하고 협상을 못하겠다. 그러면 일단 그냥 중단시켜버려. 꼭 그날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. 그렇지 않고 뭔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도 좋고 쟤도 좋을 것 같아. 이러면 그때 협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나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 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예. 아무래도 조금 그런 면에서 머리를 쓰거나 이렇게 협상력을 발휘하거나 이건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. 이번 건에서의 아쉬움을 이거 우리 얘기해주고. 유튜버들이 방송 잘해야 돼요. 제가 이거 한 2년째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. 우리 검경 수사권 조정 예. 할 때 저 법사위 문제 넘겨주느냐 문제를 윤호중이 넘겨줬다라고 하잖아요. 그 지금 다 노래처럼 다 알고 있잖아. 윤호중이 넘겨준 적이 없어. 윤호중이 법제위하고 사법위하고 나눠 가지고 넘겨준다. 그렇지 않으면 판 깬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. 네. 다음에 지도부가 넘겨줬는데 그걸 다 윤호중이 했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. 이게 뭐냐? 우리 그 방송하시는 분이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그냥 누구 비판하고 누구는 무슨 편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김병기 잘못했다, 정청래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네. 다만 협상의 당사자고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김병기 형님께서 대통령보다 아래 사람이고 정청래 대표님보다 아래 사람이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뒤집어 썼다고요? 그렇게 해야 돼. 이게 정치 현실이다.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김병기 지 맘대로 해가지고 그 판 엎었으니까 수박이네 잘라야 되네. 이 정도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. 예. 자, 일단 이 내용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황준범 논설위원과 박지훈 변호사가 이후 일정 때문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. 박지훈 변호사 어디로 무슨 프로 갑니까? 그 얘기 해야 됩니다. 저희는 반드시 하고 갑니다. 목동 가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거 거짓말하고 CBS 한판 승부. 예. 다 목동 간에 있다가 황준범 위원은 거짓말 아니고 두개 거짓말. 올라갑니다. 예, 위층으로 올라가시고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오랜만에 봐요. 네. 누나. 자, 남아 있는 이야기 좀 더 우리 나눠보도록 둘이만 하는 거예요? 예. 오늘 왜 장유미 변호사는 안 오기로 했어요? 그 뭐 일정이 생기셨다 그래요. 아. 예. 자,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는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, 지금? 예. 또 나왔어요? 그 합의가 된 거예요?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.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불참 속에서 개정안은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법사위 원안 얘기를 하는 거겠죠. 그렇죠. 김건희 특검법, 내란 특검법, 최혜병 특검법 개정안, 민주당 원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특검법이 막 통과가 됐다는 속보가 나와서 이거 좀 전해드립니다. 그리고 KBS 지금 단독 보도로 나온 것이니까 저희가 추가 보도가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. 정청래 대표가 하셨던 말씀 좀 전해드리자면 원내 지도부가 협상하느라 고생했는데 협상 결과가 100%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며 이제 이 일은 다 덮고 가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.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 간사건 어떻게 돼요? 그건 지금 확인이 안 돼요. 지금 제가 그 앞서 뭐 있었던 그 협상은 지금 결렬된 거니까 그때 있었던 건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본회의에서 개정안 얘기니까 이건 뭐 법률 얘기가 아닌 간사 문제는 아직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예.
제가 김병기 대표님이 저보다 이제 선배시고 네. 뭐 인품도 훌륭하시고 유능하신데 그래도 이제 전공자 입장에서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리자면은 정치에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. 투쟁과 통합이거든요. 예. 그런데 늘 투쟁을 먼저 합니다. 투쟁을 먼저 해야지 상대방과 내가 뭐가 다른지 확인이 됩니다. 그걸 가지고 타협을 보는 거거든요. 뭐 그런 방법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체성이라든가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은 쉽게 양보하면 안 됩니다. 예. 다만 정책, 수치, 임의의 기준은 늘 양보해도 됩니다. 50억이냐 10억이냐 이런 것들을 평소에 늘 유념하고 계시면은 좀 눈치껏 행동하는데 편하지 않으실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예, 네. 그렇습니다. 자, 다음 내용은 이제 특검 수사 내용들 좀 볼 텐데 그 특검 뭐 수사하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뉴스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좀 황당했던 게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1차 수감됐을 때,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로부터 이제 풀려나기 전 그때 생각해 보면 대통령실 그 참모들이 접견을 엄청 많이 갔어요. 그래서 뭐 이 비서실은 뭐 내란 수계 비서실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당시에 했었는데 그때 그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그래서 언론에서는 표현을 깜빵 통치 이렇게 썼던데요.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군요. 당시가 이제 최성목 대행 시절이었는데 최성목 대행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빨리 통화해야 된다. 뭐 이것을 신원식 당시 안보실장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했더니 안보실장이 또 미국 측하고 통화도 하고 실제 3월에는 미국을 가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설 즈음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채소 가격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구치소에서 했다 그러고. 이거 윤석열의 메시지라든가 혹시나 명령 지휘를 받아서 행동했다면 이거 다 직권남용입니다. 그렇죠.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상태에 있었습니다.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을 때 어떤 비서 최소한의 그 뭐랍니까 생활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보좌진들 외에는 가서 업무 보고도 안 했습니다. 예. 업무 보고도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면 일을 한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직권남용의 혐의겠다고. 심지어 빵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난 진짜 제일 어이없었던 게 그거예요. 그 의대 증원 문제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다는 거야. 나 막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. 이 얘기를 듣고. 그리고 또 이게 황당무계하게 이런 예. 생각도 했을 거예요. 야 트럼프한테 이야기해서 나 좀 빼달라고 해봐. 이런 이야기 하고도 남을 인간들이야 이거. 지금 이 뉴스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극우 세력들한테 어떻게 전파될까 이런 생각도 전 들어요. 나는 계속 기억나는 게 토리 사진 봤다는 게 더 웃기던데요.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네 집에 그 핸드폰 반입하면 안 되는데 그 어려운 핸드폰을 반입시켜 놓고 자기 와이프나 엄마나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 집 강아지 얼굴 보고서 예. 행복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도대체 게 이 사고방식 이상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있었고 정말 필요한 타이밍에 대통령실에 앉아 있을 때는 어제 그 우상호 정무수석 표현을 빌리자면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이 일하는 DNA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활력 TF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만큼 일을 안 하고 매번 술에 취해서 실려갔던 적이 비일비재했다라는 사람이 오히려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는 현안들을 챙기고 있었다는 겁니다. 이게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심하거든 술도 안 주고. 2월 15일에 광주에서 그 세이브코리아 손현보 목사 측 그쪽 사람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기뻐했대요. 광주에서도요? 이러면서 기분 좋아했다는 거예요. 도대체 무슨 정서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. 저는. 뭐 정서가 어디 있어요? 그냥 대통령이라든가 고위공직자는 해서도 안 될 그 이상한 그 자기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놀이 한 거죠. 그냥. 과대망상 왕놀이. 예.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. 사실은 이런 사람은 고위검사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. 예. 우리나라 그 공직자들 인사 진급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줘요. 저는. 아니 이 사람은 그 바깥에 나와서 자기가 정말 그 일을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술만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요. 놀았다며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는 왜 자기가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짓을 하냐고. 아니 그리고 나는 이게 다 너무 웃긴 게 아까 의대 정원도 누가 그 2,000명 만들어가지고 이 혼란을 만들었습니까? 그 생각도 드는데 설 연휴 앞두고 채소값 걱정했다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대파 논란을 누가 만든 겁니까?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. 아니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김건희 씨 그 부인이 또 직보를 받았대잖아요. 그렇습니다. 건건이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결책도 내주고 예. 도와주고. 그럼 도대체 남편하고 부인의 역할이 정확히 뭐였나? 참